안녕하십니까. 올댓 보장설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장설계 및 보장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시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시절의 요구를 담아서 그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IMF 이후에 보험금융시장에 한 획을 그었던 보험금융상품은 종신보험이었죠. 가장의 유고 이후에 가족들이 살아갈 경제 토대를 만들기 위한 보장을 하기 위한 종신보험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 시절에 가장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지금 시절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남자나 여자나 매우 오래 산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2012년 자료에 의하니까 남자의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77.9년, 여자의 기대 수명은 84.6년이었습니다. 공이 한 대략 80세까지는 평균적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평균 기대 수명 같은 경우도 꽤나 길어질 것이 전망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명을 우리는 건강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경우 건강수명은 65.2년, 여자의 건강수명은 66.7년으로서 그 이후의 삶들은 아파서 살아가는 기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파서 살아가는 기간을 우리는 유병기간이라고 하는데 2012년 자료 똑같은 자료에 의하니까 남자의 유병기간은 12.7년, 여자의 유병기간은 17.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아파서 살아가는 경우고요. 자, 이런 평균적인 기대 수명들이 늘어나다 보면 유병기간이라고 하는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시게 될 때, 설계를 하시게 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정작 우리가 보장 설계를 한다는 것은 보장 분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것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2015년 생명보험 가입 성향 조사에 따르면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에 압도적으로 고객들이 관심을 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턴트가 고객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만큼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설계사의 중요한 역량과 태도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절을 담아서 지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서 보장 설계 및 보장 컨설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방향이 재발의 위험, 재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장 설계 및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3대 질환이라고 하는 것 중에 뇌 관련 질환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거 뇌졸중에 걸렸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은 9배로 커집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재발성 뇌졸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 생존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재발의 위험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뇌졸중 첫 발병 후에 기간별 재발 확률을 봤더니 1개월 이내에서는 1%에서 4%밖에 안 됐지만 1년 이내의 재발 확률은 5%에서 25% 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5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재발할 위험은 확률적으로 20%에서 40%까지 점점 커지게 돼 있죠.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 번 걸렸던 질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뇌졸중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심근경색에 걸렸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의 발병 확률은 무려 4배가 커지고요. 스텐트 시술로 생명을 건진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에 27%가 재발을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에 1년 이내에 동일한 그런 심장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무려 5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심장질환과 관련된 것도 생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발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그 재발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 착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는 암 질병도 마찬가지죠. 자, 암도 생존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 속에서 한 번 발병하고 나서 다시 재발하는 위험들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 자, 5년 상대 생존율 비교해 봤더니 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번 발병하고 나서 생존하는 확률은 100%였고
전리성 같은 경우는 92%, 유방암 같은 경우는 91.3%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 5년 상대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69.1%로 떨어지게 되고 전리성암 같은 경우는 36.4%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 5년 상대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재발 이후에는 32.2%로 그 상대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걸렸던 질병들은 다시 걸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에 갖고 있는 보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장 설계 내용들을 담으셔야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질병들은 젊었을 때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각종 자료들에 의해서 근거로 봤을 때 후기 노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후기 노인은 75세 이후의 노인들을 얘기하는데요. 대략 우리가 큰 질병들은 70세 혹은 75세 이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집중적으로 발현된다는 사실. 따라서 어떻게 미래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들을 충당하고 만들 것인가. 이것이 보장 설계의 핵심, 또 우리가 컨설팅하는 그 방향의 또한 하나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남자나 여자의 암 발생하는 그런 확률적인 측면에서 뒤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기 노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발생 추이도 봤더니 50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2대 질병들이 발현이 되고 발생합니다. 자, 이 말은 역시 앞전의 맥락과 똑같게 암과 같이 후기 노인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하므로 그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보장 설계와 보장 컨설팅의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또 건강 수명과 달리 또 유병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병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 두 번째는 그러한 질병들이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고령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시절의 요구 혹은 데이터를 통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장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장 컨설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층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서부터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하고 보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장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상담으로 어떻게 화법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